두부야말로 제가 당뇨를 관리하고 극복하고 다이어트 하는데 제일 빠지지 않는 주 메뉴예요. 쪽파 송송 썰 거니까 이렇게 송송송송송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만 제가 먹어볼게요. 저 한 숟갈 더 먹어.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하는 의사 임상진입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있었던 당뇨를 극복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비결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분 완성할 수 있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영양 만점인 다이어트 두부 계란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료 말씀드릴게요. 계란 3개, 그다음에 두부 반모예요. 대파 요거 한 대 조금 안 되게, 그리고 소금 3꼬집입니다. 계란 하나당 1꼬집. 이게 전부예요. 자, 지금부터 계란 두부 요리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5분이라고 했는데 5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계란 3개 이렇게 깼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3꼬집 넣어줄 거예요. 이거 너무 다 넣으면 너무 좀 짜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3번, 조금만 넣게. 계란 한 개당 우리가 달걀 후라이 하나에 넣는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란을 열심히 젓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고, 이거는 달걀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풀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란을 이 정도만 풀어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대파 송송 써는 방법은 열심히 다져도 되지만 이렇게 갈르세요. 세로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여기도 가르고, 가른 다음에 여기서 써는 거죠. 자,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다져서 풀어놓은 계란 3개의 계란물에다가 파 요만큼, 파가 결국은 한 3분의 1단 정도 들어갔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넣어도 되는데 저는 좋아해서 이 정도만 넣을게요. 그래가지고 움푹한 그릇 아무거나 좋아요. 어차피 섞은 다음에 다시 팬으로 옮길 거거든요. 두부를 이렇게 넣고, 이 계란물 3개입니다 3개 전부 다 부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부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계란물 3개인데 많죠. 이 정도 되고, 요거를 제가 으깨줄 거예요. 잘게 안 으깨셔도 되고 숟갈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으깨준다. 계란 좋죠. 계란 루테인 풍부하고, 제가 안과에 서로서 좋아하는 계란, 그 다음 계란 완전식품이잖아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계란 하루 3개까지는 충분합니다. 두부를 넣는데, 두부야말로 제가 당뇨를 관리하고 극복하고 다이어트 하는데 제일 빠지지 않는 주 메뉴예요. 두부는 일단 누구든지 다이어트 할 때 생각하시잖아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이소플라본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골다공증도 예방해주고, 식물성 섬유소 굉장히 많겠죠. 다이어트에도 좋기 때문에 포만감도 많이 주고, 두부는 항상 많이 쓰셔야 되는데, 다이어트와 당뇨를 관리할 때 밥그릇에다가 다른 단백질을 담고 탄수화물을 빼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부합해요, 두부가. 이 정도 으깼으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두부가 준비가 됐습니다. 팬에 불을 켤 거예요. 불을 켜는데 불은 약불입니다. 계란 요리할 때 무조건 약불로 하셔야지, 안 그러면 계란이 타가지고 색깔이 안 이뻐요. 그래서 넣고, 저 기름 안 좋아요. 아주 조금만, 살짝만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키친타월 접어가지고 이거를 다 넣겠습니다. 두부가 아직도 다 모양이 있잖아. 아니,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두부 다 으깨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먹을 때 사각사각 씹는 맛도 있죠. 왜냐? 저는 밥 대신에 아침에 요거 드시는 거지 밥 반찬으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밥 느낌을 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두부가 이렇게 잘 익어가는데 한 번 뒤집을 거거든요. 뒤집기에는 좀 멀었어요. 그래서 계란을 약불에 익히다 보니까는 늦게 익거든요. 뚜껑을 덮으면은 훨씬 그 수증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빨리 익고 부드러워지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기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전 차라리 뚜껑 덮어 가지고 조금 천천히 익히는 거를 이제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이 정도 익었으면 조금 더 익히고 싶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부침개 있잖아요. 뒤집개를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똑같은 크기, 아까 제가 뚜껑으로 썼던 접시, 그래가지고 요거 해서 이래가지고 뒤집으면 안전하죠. 이렇게 해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자, 이거 색깔 이 정도면 이쁜 겁니다. 이따가도 또 실패 없으려면 기름 아주 이만큼 뿌리고, 그 다음에 얘를 또 그대로 넣는 거죠. 쑥 미끄러져서 이렇게 거의 다 익었기 때문에 이쪽은 살짝만 익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바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짜잔! 이쪽 색깔이 이쁘죠? 이쪽은 아까 반대쪽보다 덜 했으니까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썰겠습니다. 제가 접시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어떻게 해도 좋겠지만 저는 요거는 3분의 1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또 3분의 1 하고 골고루 자르려면 여기도 3분의 1 하면 좋겠지만 여기는 자르기 되게 쉬워요. 계란 두부니까 자르기가 쉽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담으면 끝나요. 제가 하나씩 담아 볼게요. 영양 만점, 다이어트, 당뇨에 좋은 두부 계란 전입니다. 두 번째 요리입니다. 재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순두부, 튜브에 든 거 1개죠. 그 다음에 쪽파, 요거 3개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홍고추, 그리고 양념이 있어요. 양념이 있는데 많은 것 같지만 다 집에 있는 것들이에요. 간마늘 1스푼, 간장, 진간장 1스푼, 그 다음에 굴소스,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 하나, 전부 다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통깨, 깨소금이랑 후추 약간, 그리고 메인 재료죠. 계란 3개, 물 요거 100cc예요. 반컵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료가 완성돼요. 요만한 보울을 제가 준비했어요. 조금 움푹하고 딱 이렇게 생긴 접시면, 커다란 접시면 다 좋겠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순두부 제가 반을 야심차게 가를게요. 쭉 짜면 짜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태워서 이렇게 넣으면 좀 착하게 잘 빠집니다. 순두부는 물이 덜 빠졌기 때문에 이 두부의 단백질 성분을 굳히는 간수, 그거 좀 쓴맛이 나거든요. 간수를 빼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놔두고 1시간을 두면 얘가 물이 이렇게 쭉 빠집니다. 그래서 1시간을 두는 방법이 있고, 1시간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우리가 빠르게 랩을 씌워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에서 2분, 제가 볼 땐 2분도 괜찮아요. 순두부 안 익나? 안 익습니다. 이렇게 랩을 씌우고 구멍 1-2개만 뚫어줄게요. 1-2개만 뚫어주고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 돌리러 가겠습니다. 계란은 3개를 쓸 거예요. 참 그거 계란 많이 쓰네 하실 텐데, 계란은 우리가 WHO에서도 하루에 2개, 3개까지는 괜찮다고 그랬고, 이거 1인분은 아닙니다. 계란 또 빠르게 섞어주고, 여기 소금 넣어도 되는데 요번에는 소금 안 넣을 거예요. 왜냐면 저기 간장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채소가 들어가는데 채소 조금 들어갑니다. 쪽파 송송하고 색깔을 위해 가지고 홍고추 하나 쓸 거예요. 먼저 쪽파 해볼까요? 쪽파 송송 썰 거니까 이렇게 송송송송송송. 쪽파는 계란물에 넣을 게 아니고 나중에 저는 조금 위에다가 이쁘라고 뿌릴 거예요. 고추를 송송 써는 방법 중에 반을 가른 다음에 숟갈로 이렇게 하면 편해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송송 썰면 좋은데 이렇게 세로로 조금 갈라주면 송송 써는데 좀 더 편합니다. 이렇게 오다다다다다. 자, 이렇게 다져줬으면 저는 이거는 한꺼번에 공기에다 담을 거예요. 도마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양념은 간마늘 큰 거 1스푼, 그 다음에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1스푼, 큰 숟갈로 하나죠. 그러니까 밥숟갈보다 조금 더 많은데 밥숟갈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굴소스가 들어가야지 감칠맛도 나고 좋으니까 굴소스. 그 다음에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 앞으로도 저 많이 등장할 거예요. 알룰로스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룰로스. 그 다음에 통깨, 깨소금도 좋고, 그 다음에 후추 약간. 물이 요거 100cc예요. 계란컵으로 한 컵이 200이거든요. 200에 반, 100cc. 종이컵으로 얘기하면 반 조금 넘게. 알고 보면 간은 나중에 본인이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얼마큼 졸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양념간장도 완성이 이렇게 됐어요. 재료 손질하는 동안 전자레인지 2분 돌렸거든요. 간수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사실은 오래 두면 조금 더 나와요. 순두부를 그냥 쉽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뭉텅 잘라가지고 팬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뒤집으면 돼요. 근데 기왕이면 이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순두부 그냥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오, 잘 잘려. 자, 순두부를 이렇게 동그랗게 배열한 다음에 계란물을 부을 거예요. 계란물 부을 건데 가운데다가 일단 붓습니다. 다 붓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이렇게 부어주고, 계란물을 반쯤 부었어요. 반은 여기 후라이팬에다 옮기고 조금 더 쓸 거거든요. 그래서 후라이팬을 이제 또 켜는 거죠. 계란은 뭐다? 약불이다. 달궈지는 사이에 기름 조금만 넣고, 후라이팬이 열이 좀 올랐으면 이 계란을 밑바닥에 한번 깝니다. 자. 이것도 불이 세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갈 텐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잘 안 돼도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잘 안 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 후라이팬에다가 하면 좋을 걸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해봤어요. 해봤더니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후라이팬이 좀 달궈진 다음에 계란을 살짝 밑에다 깔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옮겨줘야지 이쁘지, 그냥 처음부터 하면 밑바닥에 다 눌어붙습니다. 이래가지고 약불로 익힐 건데, 남은 계란도 순두부에 이렇게 뿌려주시고, 어차피 이걸 내면 시간 걸려요.
뚜껑을 덮어가지고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뚜껑을 열고 어느 정도 익었는데 뒤집을 거예요. 한 번 뒤진 게 두 번 뒤집을 건데 이렇게 해서 밑에가 색깔이 좀 이렇지만 이거 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닦아주죠. 한 30초에서 1분 사이 정도로만 살짝 할 겁니다. 자, 1분 정도 지났거든요. 여기 다시 해가지고 또 덮어. 짜잔입니다. 짜잔. 짜잔. 일단은 완성이 됐고 곧바로 양념 들어갈게요. 양념 아까 제가 섞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때려 넣어서 불에다가 살짝만 졸일 거예요. 절대 짜지 않아요. 이거 지글지글 끓일 거예요. 자, 양념이 끓기 시작하죠. 조금 졸여준다는 식으로 하면 좋아요. 여기다 전분물 넣을 수도 있는데 전분까지 뭐 넣겠어요. 살짝 졸이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붓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이거 쪽파 아까 썰어 놓은 거 이건 데코레이션이죠. 데코레이션 빨간색 파란색하게 해서 여기도 조금만. 자, 이렇게 해서 순두부 계란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이렇게 이쁘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숭덩 썰어 가지고 이렇게 한 번 하셔 가지고 이 양념장 요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한 끼 대용 정말 됩니다. 탄수화물이 안 들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부 계란전 그리고 순두부 계란전 두 가지를 다 완성했어요. 둘 다 간단하단 말입니다. 간단하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서 계란전 먼저 했으니까 계란전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이거 당연히 맛있죠. 제가 만들었는데. 오. 맛있어. 아침에 이거 드세요. 살 정말 금방 쭉 빠집니다.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만 제가 먹어볼게요. 순두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더 맛있어. 저 한 숟갈 더 먹어. 파도 향긋하고 그 다음에 이 양념장 있잖아요. 이거 신의 한 수예요. 저 이 양념장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데 오늘 여기 나온 겁니다. 진짜 맛있어요. 안 짜고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정말로 살 쭉 빠집니다. 자신 있습니다. 약속. 양배추는 비타민 U가 있어서 속이 편하고 섬유소가 풍부해가지고 혈액순환도 좋고 포만감을 많이 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게 다이어트하는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탄수화물 없는 이 김밥을 마음껏 즐겨야죠. 이거 소리 들리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할 요리는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다이어트 양배추 김밥입니다. 빠르게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인으로는 양배추 반개 그리고 당근 하나 준비했어요. 시금치는 반단 정도 100g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란이 5개, 밥을 양념하기 위해서 참기름 요만큼, 깨소금, 그 다음에 소금 요만큼, 그리고 김밥을 쌀 김이죠. 이게 전부인데 아주 기가 막힌 다이어트 김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요리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 간단한 요리거든요. 양배추를 일단 반통을 했는데 굉장히 많다는데 이게 숨이 빠지면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양배추는 겉에 잎이 생기고 안에 자라 들어오기 때문에 켜켜이 농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겉에는 당연히 벗겨내고 흐르는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돼요. 베이킹소다 있죠? 그렇게 쓰면 더 좋죠. 자, 양배추 반통을 반으로 또 갈랐어요. 채칼에 맞는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런 종류의 넓은 채칼은 겉껍데기가 바깥에 심이 조금 제 안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넣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통을 다 했어요. 요거 안 버릴 겁니다. 저 먹을 거예요. 그랬는데 양배추가 이렇게 듬뿍 이거를 숨을 죽일 거예요. 숨을 죽이는데 찔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전자레인지에다가 3분 혹은 4분이에요. 돌리면 얘가 물이 빠지면서 쭉 이렇게 숨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 김밥에 넣기에 아주 좋은 식감이 나올 거예요. 뚜껑 안 닫습니다. 안 닫고 해도 되거든요. 믿어보시고 전자레인지에 4분 돌리러 갑니다. 자, 양배추 전자레인지에 4분 익힌 동안 그 다음에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눈에 좋죠. 카로틴 많고 그 다음에 지용성이라 가지고 비타민 A 풍부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채칼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시는 구독자님들 많은데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워요. 이 채칼은 쿠땡에서 샀습니다.
자, 또 기분 좋다고 열심히 하다가 손 날아가느니 요거 나중에 제가 먹고, 자, 이만큼 갈아준 당근은 요도 전자레인지에 가느냐? 가도 되는데 얘는 살짝 기름 요만큼 넣고 볶을 거예요. 원래 김밥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참치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이도 넣을 수 있고, 전 여러 가지 넣었는데 오늘은 딱 파란색 시금치까지만 넣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요만큼 한 반단 정도 되죠. 시금치 요렇게 요 정도로 4등분을 해줄게요. 끓는 물에다가 50초만 딱 데치면 되는데, 요번에는 랩을 씌워 가지고 얘도 또 전자레인지를 1분 돌릴 거예요. 1분 돌리면 숨이 금방 죽습니다.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로 구멍 딱 2개만 뚫어 가지고 퐁퐁 뚫어서 양배추랑 교대. 자, 이렇게 양배추가 왔어요. 양배추 전자레인지에다가 4분 돌린 거거든요. 조금 더 돌리셔도 되는데, 이거 봐요. 숨 죽었죠? 이 숨 죽어가지고 양배추를 밥 삼아가지고 김밥을 말을 겁니다. 근데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만 살짝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식감도 좋아지고 김밥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의 다이어트 원칙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먹는 거가 입에서 탄수화물처럼 느껴져야지 전 된다가 길게 다이어트하는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양배추 이만큼이죠. 4분의 1만 섞겠습니다. 우리가 김밥 할 때 그냥 기본입니다. 참기름 아주 조금, 참기름 살짝 두르고, 통깨건 통깨소금이건 살짝 두르고, 그 다음에 김밥 간 안 하면 맛 없어요. 이거 소금 이만큼만 살살살살 갈라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밥알이 안 뭉개지고 나중에 식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열기도 조금 식혀준다. 이런 식으로 계란 5개를 풀겠습니다. 소금 살짝 넣고, 많이 안 넣을 거예요. 많이 안 섞어도 돼요. 왜냐면 오늘은 지단 붙일 게 아니고 제가 스크램블 할 거거든요. 김밥에 스크램블 계란 들어가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앞으로 그렇게만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계란 요 정도로 섞어주고, 그 다음에 계란을 만들 건데 기름 아주 조금만 살짝 넣고 스크램블 하는데 다 넣지 마시고 한 반 정도만 넣으세요. 아니면 3번에 나눠서 하는데 전 반만 넣겠습니다. 오, 센 불인데 센 불이라도 돼요. 어차피 스크램블 할 거니까 막 섞어주세요. 다 됐어요. 지단보다 빠르죠? 얼마나 좋아요? 나머지 반. 자, 당근을 볶겠습니다. 당근은 지용성이니까 기름을 살짝 요만큼만 좀 넣어줄게요. 그래서 아까 이거 당근 1개 채 썬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금도 약간 요만큼. 당근도 우리가 많이 볶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겉에는 익으면 되는 거고, 숨이 안 죽어야지 또 김밥이 또 식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요 정도 볶였으면 제가 당근 이제 다 볶았다고 해서 펼쳐서 말린다고 그러잖아요. 펼쳐서 말린 넓은 데다가, 자,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 돌린 겁니다. 숨이 좀 죽었어요. 여기다가도 깨소금 살짝 넣고, 참기름도 살짝 넣고, 소금은 이만큼 한 꼬집 넣어가지고 비벼주는데, 여기다가 깨소금하고 제가 참기름을 넣었잖아요. 근데 대신에 들깨하고 들기름을 넣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또 들기름을 아직 조금 어려워하는 수가 있으니까, 애들 먹으려면 참기름, 어른들끼리 드시려면 들기름도 전 좋은 선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양배추 김밥 재료들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요 4가지를 넣어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양배추 김밥을 돌돌돌돌 빠르게 말아볼게요. 자, 그러면 김밥을 제가 한번 말아봐 드리겠습니다. 김밥 마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래도 원칙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김밥은 반짝이는 면, 덜 반짝이는 면, 반짝이는 면이 바깥으로, 덜 반짝인 면이 저를 보게. 오늘 김밥에 양배추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양배추의 효능 다들 아시죠? 양배추는 우리가 비타민 U가 있어서 속이 편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K도 들어있고, 섬유소가 풍부해가지고 우리가 혈액순환도 좋고, 그 다음에 포만감을 많이 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란을 깔 거예요. 계란을 조금 골고루 피세요. 골고루 피셔야지 나중에 김밥 모양이 좀 이쁘게 나와요. 평소에도 저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즉 양배추 김밥이 아니더라도 밥 안 들어가는 김밥은 제가 김밥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탄수화물 없는 이 김밥을 마음껏 즐겨야죠. 어쩌겠어요. 그래가지고 탄수화물 없으니까 그래도 그 맛에 이건 김밥이다, 그러고선 즐기는 거예요. 김밥을 쌀 때는 밥을 이렇게 얘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요 끝에가 만나야 돼요. 요 끝에가 끝에 만나지 않으면 아주 김밥의 모양이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당겨주고, 그 다음에 물 발라야죠. 물 안 바르면, 김밥 전문 여사님들은 안 바르시는데 전 안 바르면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배추 김밥이 완성이 됐어요.
짜잔. 빠르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김 거친 면이 위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김을 반장 하나 더 잘랐어요. 반장 자른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 놓습니다. 이러면요 옆구리가 안 터져요. 양배추를 먹으면 속이 편하니까 아침 식사로도 좋다 하는 얘기예요. 계란, 시금치, 잘 당겨줘야 김밥이 나중에 옆구리가 안 터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하시고, 그 다음에 밥하고 밥 끝에서 만나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양배추 김밥 하나 더 완성. 마지막으로 꼬마 김밥 제가 만들어 볼게요. 꼬마 김밥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꼬마 김밥 만드는 거 쉬워요. 김을 반으로 자르고 한 줄 다 쓸 거예요. 이게 꼬마 김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름이 이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얘도 반 정도. 시금치, 얘도 또 당연히 당겨 가지고 끝하고 끝에가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 발라가지고 꼬마김밥은 뭐다? 꼬들이다. 꼬다리 이거 맛있겠죠? 이거 한 입에 이렇게 딱 먹는 거. 이렇게 해서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양배추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양배추 이만큼에 밥 얼만큼 들어갔다? 이만큼. 그리고 양배추로 김밥을 왜 만들었을까? 제가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 입에 다 못 넣습니다. 반만 먹을게요. 이거 소리 들리세요? 우와, 양배추 김밥 아침 먹는다면 속이 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 저녁에 더 배고프고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밥이 아닌 밥으로 머리를 잠깐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약된 열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디 좋다? 당뇨하고 다이어트에 좋다. 일석이조 아니에요? 당뇨도 치료하고 다이어트도 치료하고. 자, 나머지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양배추 김밥을 마련해 봤습니다. 양배추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도 도와주고, 또 오이에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데, 배추로 만든 물김치도 얼마든지 시원하고 아삭하고 달콤함을 줄 수 있지만 저는 양배추가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맛있어요. 오늘 진행할 요리는 언제 먹어도 맛있고 속이 뻥 뚫리는 천연 소화제 양배추 물김치입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누구든지 정말 맛있게 물김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물김치에는 3가지가 안 들어가요. 뭐냐? 사이다, 설탕, MSG, 소금도 정말 조금 들어갑니다. 저염이에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양배추 반통 메인이죠. 그 다음에 양파 반개, 오이 2개, 사과 좀 조그맣지만 하나, 2개 넣어도 상관없어요. 쪽파 요만큼이면 한 3분의 1줌 정도, 청고추 하나, 청양고추 하나. 요거는 천일염이에요. 천일염 합해서 2스푼인데, 찹쌀가루 1스푼, 생강 3분의 1톨, 마늘 한 6개 정도. 그리고 요거 액젓입니다. 액젓 큰술로 하나. 그다음에 오늘의 킥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매실액 50cc예요. 자,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이렇게 생수통이 있잖아요. 이거 생수인데 이거 2리터예요. 근데 오늘은 1.5리터만 사용하겠습니다. 양배추를 먼저 손질해야 되는데, 양배추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살짝 한 40분 정도 절일 거거든요. 양배추 반통인데 요거 다 쓸 거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자르는 게 아니라 심을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 심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자, 손 다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건강식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건강식 만들다가 다치면 말도 안 되죠. 폭을 한 3cm 정도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 3cm 정도 되게. 그다음에 나머지들 이제 또 가로 세로로 써는 거죠. 가로 세로 3이니까 이렇게 3cm 정도 되게 제가 삼삼하게 썰겠습니다.
양배추를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풀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 절여지지도 않고 또 먹을 때도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안 되니까 잘 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이라면 이게 2큰스푼이거든요. 요 중에 3분의 2 1.5큰스푼을, 나머지는 요건 오이할 때 쓸 거예요, 넣고 그냥은 안 절여지기 때문에 물 200이랑 같이 절입니다. 물이랑 이렇게 소금이랑 따로 넣어도 되고, 소금물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소금물에 절여도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 골고루 해줄 거예요. 자, 이거는 40분 동안 절일 거예요. 자, 40분. 다음은 오이입니다. 오늘 재료 중에 절이는 건 2가지거든요. 자, 오이 중에 이쪽 파란 부분은 많이 써요. 요새는 좀 덜 쓰는데 송송송송 동그랗게 쓸 거냐? 아니에요. 그럼 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물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이를 4분의 1을 가를 거예요. 이렇게. 씨를 제거할 겁니다. 아까워, 난 이거 다 먹는데. 아니에요, 물러져서 맛 떨어집니다. 요거는 버리세요. 요거를 4분의 1등분 할 거예요. 반 가르고 그 다음에 또 반 가르고. 또 오이에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뇨 환자들 입이 심심하면 그냥 오이를 달고 살아라. 그 다음에 아까 남은 천일염 1스푼 반은 저기 들어갔고 반 스푼만 해가지고 또 오이 조물조물조물. 얘도 3-40분 절일 겁니다. 얘도 양배추 옆으로 가겠습니다. 4가지 채소들, 양배추, 오이, 그 다음에 홍고추. 이 쪽파는 그냥 넣을 거고 나머지들은 믹서기에다가 전부 갈아버릴 거예요. 사과까지. 그러면 향이 더 좋거든요. 홍고추 반 갈라서, 홍고추는 제가 이번에 길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 씨를 빼주고, 숟갈로 하면 좋은데 저는 오늘 장갑을 꼈으니까 맨손으로 해가지고 반반 잘라가지고, 얘는 채를 쓸겠다는 얘기죠. 자, 요거 송고추 할 때 송고추가 파란 고추보다 훨씬 질기거든요. 요거 자르실 때 손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쪽파는 4cm에서 5cm 정도 길이, 물김치에 들어가는 길이죠. 이렇게 쪽파. 다음으로는 찹쌀풀을 쓸 거예요. 요거 찹쌀가루 1큰술입니다. 1큰술, 얼음 숟갈로 하나죠. 물 200에다가 잘 섞으세요. 그냥 하면은 나중에 이거 눌어 붙어 가지고 덩어리지는 안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조그만 냄비에 불을 켜고 물을 200cc 끓여줄 거예요. 찹쌀가루를 탄 물을 또 여기다가 곧바로 넣어줍니다. 차가울 때부터 넣어야지 잘 돼요. 이거 끓을 때까지 잘 저어주는데 금방 풀이 되거든요. 물김치나 김치에다가 찹쌀풀이나 밀가루풀을 써서 넣으면은 국물을 조금 더 진하고 걸쭉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채소하고 맛이 잘 달라붙어 가지고 어우러지게 해줘요. 그리고 식감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찹쌀풀이나 밀가루 들어있는 전분은 나중에 발효할 때 발효의 원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를 도와주죠. 그러니까 찹쌀풀 쓰는 게 좀 귀찮더라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찹쌀풀이 끓어오르면 불 끕니다. 곧바로 넣는다? 안 됩니다. 이거 식혀줘야 돼요. 자, 일로 가서 잘 식도록 해주겠습니다. 사과를 믹서기에다 넣을 거예요. 믹서기에다 넣을 재료는 제가 아예 그냥 오늘 믹서기에다 넣겠습니다. 자, 사과 껍데기는 쓸 거예요. 사과 껍데기에 뭐가 들어있다? 플라보노이드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사과는 비타민C의 공급원이죠. 우리가 사과처럼 비타민C가 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양배추랑 사과랑 같이 먹을 때 우리가 양배추와 사과의 그 좋은 성분들을 둘 다 흡수할 수 있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준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양배추 김치에는 사과를 꼭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양파 썰어서 넣어주고, 청양고추 1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2개 넣어도 되고, 청양고추 넣어주고, 마늘 5개, 6개인데 반 갈라서 넣으면 좋겠지만 그냥 넣을게요. 그 다음에 생강, 요거 3분의 1톨 정도 되거든요. 어차피 갈아줄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까나리 액젓입니다. 새우젓을 넣어도 되는데 까나리 액젓이 훨씬 더 깔끔한 맛이기 때문에 까나리 액젓 좋아요. 왜냐하면 이 생선살들이, 까나리들이 분해가 돼가지고 전부 다 아미노산으로 변하면서 감칠맛 극대해주고 맛의 균형을 굉장히 잘 잡아줘요. 그 다음에 염분도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까나리 액젓의 장점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딱 1큰스푼. 마지막으로 오늘의 킥, 요거 매실액입니다. 매실액을 넣어주면 자연스러운 향긋한 단맛을 제공해줘요. 그 다음에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발효의 원료가 되는 당분을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매실액은 신선함을 유지시켜줘요. 매실에 포함된 약간의 산들이 나머지 재료들을 굉장히 신선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물김치도 발효식품 아니겠어요? 그래서 발효를 얘도 도와줘, 까나리 액젓도 도와주고, 그래서 2가지나 넣었으니까 정말 좋죠. 결과적으로 매실청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맛과 건강을 점점 더 증진시켜주는 아주 좋은 재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거 한 방울까지 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아주는데, 자, 마지막으로 물 한 컵, 200cc가 또 들어갑니다. 자, 40초 갈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저희 이제 끝났습니다. 다 때려 넣어가지고 섞으면 돼요. 자, 이제 물김치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전부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부터는 한꺼번에 다 그냥 다 때려 놓고 물 부으면 끝납니다. 정말이에요. 자, 일단 양배추, 이거 40분 동안 잘 절여졌거든요. 제일 먼저 넣는 게 양배추예요. 그 다음에 오이.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양배추건 오이건 아까 넣었을 때 1.5스푼, 그 다음에 반 스푼 넣었잖아요. 그거를 물에다 씻지 않고 국물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이 양배추 물김치에 들어가는 천일의 양은 딱 2스푼입니다. 믹서기에 갈았던 이 재료들을 체에다가 제가 이걸 하는데, 이 거칠어진 식감들과 이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김치가 탁해요. 우리 지금 시원한 맛으로 먹고 청량한 맛으로 먹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료들을 아낌없이 이렇게 짜줄 거예요. 계속 짜주는데, 이거 이만큼 남았죠? 물을 부을 거예요.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부어가지고 아낌없이 이 맛을 다 뽑아낼 겁니다. 자, 우리가 청량한 맛으로 물김치를 먹잖아요. 근데 이 건더기가 아무리 잘 갈아도 이거 그냥 다 들어가면 맛이 텁텁해지고 탁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더기에 액기스만 짜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짜기 위해서 물 부어서 희석해가지고 또 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오늘 물의 총량은 1.5리터입니다. 이거 제가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간 딱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쥐어 짜줄게요. 마지막으로 남은 아까 제가 파란색,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얘들을 위에다 놔줄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 뿌려주고, 그 다음에 홍고추도 벌써. 자, 이제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이 찹쌀풀, 좀 묽지만 어차피 물이랑 섞일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렇게 묽게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이걸 붓겠습니다. 찹쌀풀 쓴 거 다 넣어가지고 이제 완성이 됐어요. 요거를 한번 제가 살짝 담아 보겠습니다. 물김치잖아요. 우리가 배추김치 대신에 물김치를 먹는 이유가 뭘까요? 시원함과 또 달콤함, 아삭거림을 우리가 위해 가지고 김치 대신에 물김치를 먹는 건데, 배추로 만든 물김치도 얼마든지 시원하고 아삭하고 달콤함을 줄 수 있지만 저는 양배추가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양배추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소화도 도와주고 오밀조밀하게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몸에 훨씬 좋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물김치는 배추보다 양배추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침에 이걸 한 잔 쭉 들이키셔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만든 양배추 물김치는 여름 같으면 실온에서 6시간 정도, 그리고 요즘 같은 겨울에는 실온에서 12시간 정도 놔두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하루만 지나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국물부터 한번. 짜지도 않고 달지는 않지만 너무 향기롭고, 그러면 건더기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는데? 여러분, 시원하게 해가지고 겨울에 한번 동치미 대신에 한번 벌컥벌컥 들이켜 보세요. 제가 추천한 재료들이니까 다 건강하거든요.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 저도 한번 그러면 쭉. 오, 맛있어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양배추 물김치 꼭 따라해 보세요.